예, 이번 영상은 정대입니다. 저번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제 접객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100%, 200% 회복한 되게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방문은 디너 2부 때 방문을 했어요. 8시에 오픈하는 거.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이날 너무 더웠어요. 이때가 6월 달이니까, 6월 말이니까. 그래서 미리 내부에 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실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하고 계신 거는 이제 새끼 참치입니다. 빛깔도 아주 영롱하고, 또 직전 방문 때 그 삼치에서 좀 만족을 못했다 보니까 다른 재료가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끼 참치를 어느 정도 잘라놓고 그 다음에 간장에 양념 간장에 담아놓은 후에 준비되고 있는 거는 털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털개가 나와서 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까지 따뜻하게 데워서 나오다 보니까 그 온도감을 지켜주는 그런 센스까지 돋보이는 요리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일하게 만족하는 게가 그 리큐의 대게인데, 리큐도 약간 온도감을 좋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 온도의 그런 신경을 쓰는, 온도까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썰어놨던 매지막으로에다가 파를 송송 썰어가지고 그걸 담아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새끼 참치는 이제 제가 맛있게 먹는 데가 보통 제이스시고, 제이스시 같은 경우에는 겉부분을 타닥히 해가지고 그슬려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생참치를 양념에 살짝만 절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생강을 올렸어요. 처음에 한 입을 먹었을 때는 생강 맛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살 맛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약간 진하게 나면서 안에 넣었던 파의 향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음식까지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문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어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는 문어를 좋아해요. 그게 문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리고 이제 조리하는 것도 약간 단짠이 약간 섞인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딱 조리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한라봉 제스트를 올려가지고 그 조리할 때 약간 기준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짠맛을 그 제스트가, 한라봉 제스트가 조금 더 단맛을 보충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드셔보셔야 확실히 아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대는 참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써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것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를 보여주시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좋은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내어주는 것들이 서비스의 한 다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복은 이제 왕전복 2미쯤 된다고 했고, 그 뒤에 거는 2.5미쯤 됐다고 블로그에 적혀 있네요. 보기만 해도 진짜 커 보이는 전복입니다. 그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좀 이제 지속적으로 보아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복에 대한, 그러니까 전복으로서의 만족을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보통은 그 내장 소스를 되게 맛있게 하는 이 집을 좋아하는데, 이날 나왔던 전복은 식감도 되게 좋고, 그 바다의 향이라 그래야 될까요? 해산물의 향, 그리고 해조류의 향이 적절히 콜라보가 되는 굉장히 맛있는 전복이었어요. 식감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미들급이나 어느 정도의 하이급에 나온다는 그 전복도 이런 식감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씹을수록 결결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보통은 제가 예전에 표현해드렸던 단단한 푸딩 같은 식감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결결이 이렇게 입에서 그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건 진짜 내가 맛있게 먹은 전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전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똥꼴뚜기입니다. 전에 먹었던 꼴뚜기는 그냥 맛있다, 그러니까 호래기는 그냥 맛있다 수준이었는데, 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었던 게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살도 통통하고, 특히 그 안에 든 내장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
어디서 들은 건데 오징어가 싱싱하면 굉장히 싱싱하면 그 안에 있는 내장도 먹는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의 감칠맛도 되게 좋다라는 얘기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 이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내장의 녹진한 맛하고 위에 올린 달달한 그 이 소스까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문어, 그러니까 뭐 두 종류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먹으면은 뭐 마른 오징어 몇 점, 그다음 피대기 조금 이렇게 먹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익혀 나온 오징어를 되게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자마자 제가 추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츠마미를 추가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때쯤에 제가 이제 휴가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휴가를 놀러 갔다 오려고. 근데 이게 이제 강화도산 꼴뚜기래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휴가 잡아서 놀러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앙키모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앙키모는 뭐 웬만하면 맛있게 먹는 재료라서 앙키모에서 실망한 적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조리를 마치고 볏짚으로 훈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요건 기억이 나네. 블로그에도 적혀 있지만 그 오징어 마른 오징어 할 때 이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 눈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 오징어를 구우면 그것도 구워지니까 그 탄내가 약간 나요. 그래도 뭐 그런 향이 좀 어색했다라는 것, 좀 훈연향이 셌다라는 것 외에는 앙키모 자체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앙키모는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네, 그리고 이제 사이토에서 배우신 셰프님답게 사이토 계열의 시그니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선 다시로 낸 국물에 금태를 구워 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느낌은 금태의 기름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금태가 좀 뻑뻑했거든요. 금태는 이제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구우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데 이건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국물에 담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물은 이제 금태가 들어가니까 기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에 시치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콤, 그 다음에 약간 기름진 생선살, 그 다음에 깔끔한 국물 맛 이런 것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니기리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요즘에 목에 막 칼칼하고 아주 그냥 좋지 않네요. 목소리도 가라앉고. 첫 번째 니기리는 참돔입니다. 이 정대의 약점이 흰살인 건지 아니면 제가 흰살을 잘 모르는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히 정대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순서를 적으면 흰살이에요. 근데 뭐 샤리는 맛도 좋고 또 풀림도 되게 좋고 괜찮았습니다. 샤리는 그 간간한 샤리보단 덜 짜고요. 슴슴한 샤리보단 좀 짠 느낌,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가리비인데 이 가리비도 되게 달달하고 식감도 이렇게 과하게 서걱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입에서 녹아내리면서 가리비 특유의 그 달달한 맛까지 굉장히 일품의 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하고 계신 거는 통영산 전갱인데 그 손님들 중에서는 이 통영산 전갱이는 양식이라 과한 기름기 때문에 자연산을 선호하신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양식인데도 너무 맛있고 그 기름진 느낌도 좋고 위에 올린 약구미랑 조합도 좋고 살캉거리는 살의 식감이나 기름기 또 마무리로 올린 약구미까지 딱 먹으면 내가 맛있는 전갱이를 먹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다 가진 전갱이였습니다. 다음은 아까미입니다. 아까미 맛있어요. 위에 올린 그 니기리 조유도 좋고 그 살의 맛도 다 좋은데 이 아까미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자주 가는 송도의 제이스시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맛이었어요. 근데 다음 나온 주도로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화가 팍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짜증이 팍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쩌릿쩌릿하게 맛있었어요. 손님만 없었으면 진짜 여기 적혀있던 것처럼 히노키를 팡 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참치가 9월 10월 달쯤에 먹었던 세아에서 먹었던 참치인데 그 느낌이 났어요. 진짜 그 생각이 탁 날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도로는 비주얼도 좋고 기름기도 되게 좋았는데 앞선 주도로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좀
오히려 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도로가 더 맛있었습니다. 오도로 빛깔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다음은 청어로 만든 봉초밥입니다. 두툼한 청어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유, 저건 뭐 기름기도 좋고 뭐 맛있죠. 저거는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스시 기요이라는 그 아리아께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이승훈 셰프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업장에서 제가 청어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손님이 청어가 나온다길래 비리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때였으니까 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셰프님이 저희 청어는 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오마카세에서 손질만 잘하면 청어는 늘 맛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예, 뭐 쌀새우는 그냥 쌀새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쌀새우의 맛 자체는. 대합 나왔네요. 대합 너무 좋아요. 저는 대합 진짜 좋아해요. 제가 조개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조개 중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조개가 대합이에요. 이 상쾌하게 씹히는 식감이나 그 생애 조개와 익힘의 경계를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 올린 달달한 찜에까지 이 조개를 쫙 맛을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추가했어요. 성게는 노조미에서 나오는 우니래요.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큰 참치 도매상인 야마유키에서 오픈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주얼도 되게 좋고 맛있어 보이지만 저는 우니를 썩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바꿔서 요청드렸어요. 요즘 뭐 다큐나 뉴스에 보면은 그 바다 생태계가, 성게가 워낙 많아서 바다 생태계가 깨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먹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영상도 봤고. 그 셰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그걸 보셨대요. 근데 그걸 다 채취를 해도 다 먹는 성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식품으로 낼 만한 퀄리티가 아닌 것도 있고, 또 독이 있는 종류도 있고, 여러 종류도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분류하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힌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니는 제가 엄청 맛있게 먹었던 주도로로 대체해서 받았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중간에 미소시루 나오고요. 이 미소시루도 진짜 딱 슴슴과 간간의 경계를 적당하게 밟고 있는 정도입니다. 장어는 이제 덕적도에서 늘 구해오시는 장어인데, 따뜻하게 해서 쯤에까지 올려나온 이 장어는 제 입에는 약간 수족관 맛이 났습니다. 수족관 맛이 나면 기억에 남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도톰하게 이제 말고 있는 후토마키입니다. 제가 요거 후토마키 얘기하면서 그 오이가 저렇게 썰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야채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었어요. 보통 이제 후토마키에 보면은 이렇게 새끼 오이라고 해서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오이 있잖아요. 그걸 넣는데 여기는 이렇게 썰어서 넣길래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한국의 채소와 일본의 채소에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이 왜 일본에서 그 채소를 가져와서 쓰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셰프님도 그 한국 채소가 그렇게 일본의 채소에 뒤처지지는 않는데요. 일본에서 일하시는 유명한 셰프님도 한국에서 나오는 그 야채를 써보고 한국의 채소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원재료로서의 그 퀄리티는 일본의 재료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약간은 국뽕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마카세 같은 데 가면 이게 일본산 재료다, 어느 산 재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맛있게 먹을 수도, 한국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참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이긴 하죠. 참치는 일본산 참치가 맛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그 편견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먹었던 세야스시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참치는 당시에 스페인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3, 4일 정도 셰프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숙성을 한 후에 나오니까 뭐 그 이후에 저는 그 해였나 그 전 해였나 갈라디너 때 되게 좋은
외부에서 다른 데서 일본 참치를 먹었는데 되게 비싼 거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크도 나와 있는 오오마산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맛있게 느꼈으니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산 재료다라는 거에 국한된다기보다는 조리를 하는 셰프의 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니까 재료에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후토마키 만드는 영상 부분을 너무 길게 찍어서 좀 이런저런 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후토마키 받고 후토마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추가 요청해서 드렸던 불똥꼴뚜기를 받기 전에 교구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불똥꼴뚜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날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심지어 제가 이걸 이제 니기리랑 그 츠마미까지 추가를 했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서는 추가 안 하신 분들은 다 먼저 퇴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셰프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리는 그 앞에 있는 손님이 맛있게 먹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셰프님한테 해주면 그 셰프님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사실 뭐 막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서로 간에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맛있는 걸 먹고 그 사람은 맛있는 걸 만들어서 칭찬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더 맛있게 만들고, 이런 약간 상호 보완적인 상호 상승 효과 이런 거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갱이 맛있었으니까 전갱이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로도 맛있었으니까 이건 2개 추가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정대가 추가가 좀 비싸기로 유명하대요. 그 제가 옴갤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글을 보니까 얼마를 추가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처음 찍힌 것만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곱하기 뭐뭐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은 있었지만 뭐 가격이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주도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합도 요청드린 상태에서 이제 대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간 사이에 이제 교구 먹고 있었고, 대합이 남아있다길래 그것도 이제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대합은 나올 때 먹어야 돼요. 이거 맛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가 정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재료를 제가 좋아하는 간으로 만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주 갈 수 있는 내가 능력만 된다면 저는 사실 두 업장만 가면 돼요. 하이엔드를 경험하고 싶다, 영상 찍고 싶다면 정대, 그 다음에 여유롭고 가깝고, 그 다음에 맛있게 즐기고 싶다, 적당한 가격에, 그러면 제이스지. 두 개만 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다양한 요리를 좀 먹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셰프님의 그 시크함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세아스시 가면 되죠. 업장은 3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만큼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오늘같이 맛있게 먹는 그 음식은 언제 또 먹게 될지 몰라요.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주 먹을 수 없으니까 맛있는 게 나올 때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입이 막 즐거울 때까지. 그래서 아마 이거 추가했을 때 총 비용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디저트로 나온 메론은 무슨 메론이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사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어떤 건지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론은 그 제가 좋아하고 적당하게 단맛도 있고 맛있는 과일이었어요. 이걸로 입가심 딱 잘 됐습니다. 예, 이때 식사에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진짜 최고로 만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월간으로 정대를 다 잡아놨을 거예요. 이때 6월 달이었으니까 7월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 8, 9, 10, 11, 12 다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9월 달만 가고 제가 일정이 꼬이면서 10월, 11월, 12월을 못 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에는 11월 얼마 전에 간 제이스씨가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했지만 정대는 진짜 한번 고민하고 12월 달에 제가 뭐 다른 걸 좀 안 먹더라도 정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만족했던 정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